찾으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조금만 쓰면은 훌륭한 좋은 사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예요. 사무실 홈페이지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식사진입니다. 음식사진. 자, 이런 종류 음식사진이고요. 이런 음식, 이거 지금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지금 같은 경우는 배경 있잖아요. 이 사진은 솔직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진은 한 50%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뒤에 빔 프로젝트예요. 뒤에 배경이.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다가 이런 빔 프로젝트를 쏴서 그 앞에다 예를 들어 찍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배경이 이런 식으로 아예 뭉개져 버리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초점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뭉개한 다음에 그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찍는 느낌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만드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지금 공간 여기 돼 있잖아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때기예요. 판때기에 종이만 올려, 그 나무 천만 올려놓고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은 프로젝트입니다. 빔 프로젝트로 쏜 거예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고기잖아요. 이 밑에 다 종이에요. 종이를 다 꾸겨놓고 얇게 그릇에 싹 올려놓은 거예요. 마블링 있는 부분만 잘라서. 괜찮은가요? 아, 저까지고요? 새우, 금방 새우 해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꼴랑 망했죠.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이해영님이 요즘 그거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런칭대학교 아마 광고 나올 거예요. 동방신기 광고 같던데 제가 찍었는데 금커피예요. 금커피. 뭐냐면요, 커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진짜 금을, 식용 금을. 근데 이 금을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어요. 금을 진짜 제 손톱에 한 100분의 만한 거를 이만큼 기술 하는 거를 쪼개갖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싹 말리는 건데 그분도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생선 위에다가 금을 탁 짜면은 탁 말려요. 그렇죠. 네. 김 먹는 거예요. 또 먹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출차 있죠. 노출차를 주면요, 이렇게 뒤에서 어둡게 돼요. 어둡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비싼 천이 아니라 그냥 일반 비단천만 얹어놓으면 느낌이 나요. 이게 뭉개지면서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괜찮죠? 그렇지. 각도락기. 이렇게. 네,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진국국 거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선진국에서 이제 자기 나온 돼지고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기 같은 거 굉장히 살덩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혐오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표현해 줬는데 좀 잘 표현한 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을 때 이거를 뭐 고기를 있고 맨 마지막에 이비전이랑 찍어놓고 있어요. 조명을 했죠. 이비전이다. 자, 이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프로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촬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저 촬영하는 거 저는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만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것도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현장 가서 찍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품과 빛만 조금 보고 구도만 알면은
저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와 음식 사진은 솔직히 프로와 아마추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다른 거는 조명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구분이 없다고 봐요. 조금만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누군가의 부인이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야 부인 맞죠?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애인이고 누군가의 뭐 하여튼 위대한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시잖아요. 댁에서요. 김장을 하시고 뭐 아침 찌개를 끓이시거나 아니면 뭐 그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뭐 다른 색다른 요리를 해보자고 하시잖아요. 시켜 드시진 않으시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하시잖아요. 시원찮게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그걸 좀 남기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막 찍는다고 해서 음식 사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기본적인 툴을 지켜주시면은 좋은 음식 사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음식 사진 촬영의 포인트는 처음에 준비 단계가 있고 촬영 단계가 있고 남은 단계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처음엔요 음식 촬영은 바로 한 걸 찍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중에라도 블로그 작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뭐 포스팅이라고 하죠. 블로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지금 자기만의 일을 하시면서 계시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포스팅하겠다 하시면은 그쪽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요. 옛날에는 음식 사진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찍었어요. 스튜디오에서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보급되고 사람들이 사진 찍다 보니까 음식 사진은 거의 메이저급 아니면 안 들어요. 조금만 돼서는 아예 의뢰는 안 해요. 의뢰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은 블로그를 다 뒤져요. 블로그를 다 뒤져갖고 잘 찍는 분들 있잖아요. 글도 잘 쓰고 잘 찍는 분들이 계세요. 걔네를 섭외해서 차라리 걔한테 1년만 원 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워놓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일을 갖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찍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포스팅을 많이 하세요. 개인적인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선생님들이 음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촬영하실 때는 음식이 바로 한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해서 뭐 그 김이 나오거나 혹은 기름기가 있는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한번 바로 했을 때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돼지고기를 하셨어요. 돼지고기를 사실 갈비를 구워요. 갈비를 구워서 접시에 데코레이션을 딱 해놓고 난 좀 멋있게 해야겠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돼지고기가 굳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얀색 기름기가 생기죠. 그러면은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럼 진짜 맛없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해놓으려면은 음식 나오기 전에 다른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만 올려놓고 딱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데코레이션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근데 스파게티에다가 하실 줄 아시죠? 아니 슈퍼에 가면은 제가 있잖아요.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만 사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사실요. 자 그러면은 누구라도 만드는 스파게티예요. 국수가 있고 그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선생님들 댁에서 스파게티 할 때 뭐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스파게티에서 드시면 스파게티 치즈까지 드세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드실 때 양푼에다가 넣어서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양푼에다가 이만한 녹색 그릇에 어울리지 않게 넣고 얘들아 먹어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면은 좀 이쁘게 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담게 되는데요. 음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대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비. 색대비. 스파게티가 무슨 색이죠? 약간 대비는 크림 스파게티 빼놓고는 빨간색이죠. 붉은색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뿌려면은 더 맛있게 보일까요? 파슬리. 맞아요. 파슬리 가루를 좀 뿌린다든지 이게 파슬리 가루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몇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놓고 이게 어차피 가루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되잖아요.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 먹는 친구들도 뭐 남편분이든 아니면 자식 맞죠? 자녀분들이 이해해주세요. 자녀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엄마 오늘 좀 해주셨구나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푼도 아니고 이렇게 이쁜 접시에 올려주면은 되죠. 근데 포인트로 선생님들이 올려주실 때 테이블에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렇죠? 그 테이블에 매트를 까는 것도 이뻐요. 매트가
지금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두세 살이 아니잖아요. 쏟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데코 이렇게 올려놔주는 거예요. 그럼 먹기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고 당연히 해주는 사람도 조금 아주 미세하게 해줬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때 사진도 찍어놓고 물론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코를 준비하는데요. 이런 파슬리 가루 여러 가지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그냥 그 허브 잎 같은 것도 살짝 올려주는 게 더 사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음식 데코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데코라고 하고 뭐 진짜 화려한 게 아니고 조금만 미세한 것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접시빨. 뭐냐면요. 음식을 올려놓을 때요. 데코를 할 때 그 위에 데코도 중요하지만 이 접시를 어떤 형태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만약 국수라고 해서 넓은 그 생선 그릇에 놓는 거는 솔직히 맞진 않죠. 스파게티 그릇도 있잖아요. 스파게티 그릇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다 연차가 좀 되셨잖아요. 결혼하신 지 10년 이상 다 되셨잖아요. 그렇죠? 되셨을 텐데 집안을 뒤져보면 분명히 천연에서 쓴 분명히 옛날 그 쓰지도 않는 접시가 있을 거예요. 그 접시가 예뻐요. 분명히 그 접시예요. 지금 막 심플하고 그런 것보다 결혼 전에 막 이상한 막 용문이 있고 막 파란색 문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집도 있어요. 이상한 빨간색 문이 들어있는 거. 그때는 이쁘다고 샀는데 지금 막상 보려면 촌스럽긴 한데 그걸 다시 또 새로 리뉴얼하면 되게 이쁠 수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딘가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무늬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무늬가 있죠. 부담스러운 무늬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막 안 어울리고 올리는 건 또 안 되겠죠. 분명히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네네. 그 다음에 음식 테이블 매트를 깔면 좋아요. 테이블 매트가 진짜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1,000조각이에요. 1,000조각인데 이거를 사실은 팔기도 해요. 그 다이소 같은 데서도 팔아요. 이 매트를 하나에 1,000원씩밖에 안 하겠죠. 그럼 색깔별로 준비해갖고 그걸 위에 딱 뜬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음식 먹기 전에 얘를 그 접어요. 접는데 그냥 무식하게 빡 접어서 이렇게 샥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접으면 이렇게 나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가 접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면? 전 되게 일이거든요. 네, 올려놓고 오면은 이게 진짜 이벤트로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뭐 결혼식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촬영할 때 매트를 까는 게 있는데요. 이 매트는 되게 보색톤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의 보색톤. 만약에 생선 요리라면은 생선에 그 보색엔 원래 빨간색 깔겠지만 생선 같은 경우는 파란 계열을 깔고요. 파란 계열을 깔아요. 보색이 약간 되게 반대되는 얘기예요. 파란색 매트를 많이 깔아요. 은색 매트나 아예 그 푸른 계열 매트를 많이 깔아요. 그 다음에 서양식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나 파스텔 톤이나 체크를 씁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 뭐지 그 체크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뭐랄까 체크 아니지. 예. 보자기 비슷한 걸 깔아줘도 돼요. 근데 그걸 진짜 보자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보자기 잘라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살짝 걸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놓더라도 살짝 걸치게 보시면 돼요. 대각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모양은 체크가 좋아요. 패턴은 체크 모양 패턴, 파스텔 톤도 돼. 굉장히 식감을 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양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그 자녀분들한테 음식 주실 때 많이 먹으라 많이 주잖아요. 저는 와이프한테 가끔 해줄 때는 굉장히 조금만 줘요. 아예 조금만 하고 남은 제가 먹던지 아니면 딴 데 키핑을 해요. 이유는 이 양이 사진에서도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양푼밥을 이만큼씩 있고 막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음식 촬영할 때는 적은 양, 진짜 아기할 정도로 적은 양, 그리고 접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 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촬영할 때 먹으라고 주는 것보다는 먼저 조금만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더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촬영할 때 포인트는 적은 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촬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여담인데 진짜 제대로 된 음식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은 그 원재료의 100%가 완료라면은 한 80% 정도만 익혀줘요. 사실은 약간 그 덜 익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홈쇼핑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끔씩 딴 데 가면
말씀드리는데 되게 80% 정도를 덜 숙성해서 덜 익혀서 올려놓게 되면 굉장히 좋죠. 만약에 우리가 면 같은 경우도 저는 면 사진, 면 종류 사진 찍잖아요. 찍으면요 거의 안 익게 동안 올려놔요. 근데 겉에 원래 면이 이럴 때는 겉에 먼저 불고 안으로 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까지 다 익혀버리면 나중에는 부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대개는 80%는 익히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촬영 포인트는요 무조건 주간에 합니다. 주간에.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야간 촬영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기록되었잖아요. 평광도도 키실 테고, 주간 실내등도 키실 테고, 여러 가지 키시게 되겠지만, 주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안 키시잖아요. 커튼만 치면은 원라이트가 되죠. 태양빛이 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원라이트로 주간에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빛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빛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 촬영은요, 역광으로 찍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 사진 우리 찍으면 되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찍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 빛이 지금 앞쪽에서 제 쪽으로 지금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음식을 찍고 싶어요. 음식을 찍고 싶으면은 음식을 앞에서 뒤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모든 음식 사진이 굉장히 식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빛보자 뭐 빛을 등지고 찍게 되면 굉장히 맛이 없는 음식 사진이 되버려요. 빛을 뒤에서 등지게 되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음식 전반적으로 뒤에 날아가요. 조금씩 날아가면서 그 사진 자체가 약간 빛이 넘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지긴 해요. 그 다음에 모자란 빛은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햄버 선생님을 지금 볼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앞에 얼굴은 어둡잖아요. 근데 지금 뒤쪽 머리 쪽이나 어깨 쪽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인물 사진 찍을 똑같아요. 자, 그럼 인물 사진 찍을 때 제가 역광으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자, 역광으로 찍으면은 앞에 얼굴이 어둡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어둡게 나오는 거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하겠는데요. 반사판을 대주면 돼요. 반사판을 대주는데 우리가 음식 촬영할 때 반사판을 두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가방 안에는 그렇죠. 컴팩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은 없겠죠? 죄송합니다. 주제를 컴팩트가 있을 텐데 대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컴팩트 거울 갖고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음식 사진 포인트는 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 입체감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울로 반사한다면은 분명히 뒤에서 넘어오는 빛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응? 약하잖아요. 왜요? 빛이 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좀 선생님 오늘 수업 지금 한 학기 동안 제 정답을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항상 반대로 말씀하시다가 이번 진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확했어요. 잘해요. 제대로 이렇게 기르시는 항상 선생님이 약간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해도 얘기해. 막 얘기하면 제가 막 노출돼 얘기하면 감독?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넘어오는 빛보다 거울을 대면은 거울 반사 빛이 당연히 약해요. 약한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빛이 더 세 보일 수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노출을 보면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이 거울에 맞추면 돼요. 거울 빛에. 선생님들 카메라에 보면요. 측광 중에 스파 측광 혹시 아시나요? 스파 측광? 예. 스파 측광. 점 노출 추전 점 측광하는 거. 그 중앙 부분만 노출 제대로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 선생님 촬영하시기 전에 거울을 내시잖아요. 거울에 그 빛 반사되잖아요. 거기다가 내면 노출값을 맞추는 거예요. 노출값 맞춘 다음에 그 노출값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서 올라오는 빛은 날아갈 거고 앞에 맞은 빛은 정확히 나올 거잖아요. 나머지 그림자 부분은 다 어두워질 거고요. 그러면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컴팩트를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잖아요. 세워서 각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사진이에요. 뽀얀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가 됐을 때 거울을 사용하시는데 만약 없으면은 난 거울이 없다. 되잖아. 안 되니까요. 거울이 여기 닦으셔야죠. 거울. 만약에 없다면 선생님 댁에 있는 A4 용지 있죠? 아니면 저는 종이를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접으셔서 그냥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은 빛이 맞고 올라온다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찍는 분들 많은 게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이 없으면은 종이나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하겠다면은 문구점에서 파는 트레이싱지나 트래파일이 있죠. 기름종이 같은 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디스토를 또 세다면 기름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했던 반사판 같은 역할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빛은요, 유리를 통과하는 빛도 괜찮긴 해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그 앞에 방충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안 나와요. 선생님, 방충망 끼면 여기 밑에 그림자 지나요? 슬라이드? 안 지죠? 이게 저 번지잖아요. 아니 그냥 이야기하고 와서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넘어져서 이빨이 떼졌어요. 아, 진짜요? 나 유시보인 줄 알았는데 이빨이 떼졌어요. 떼져갖고 보여주세요. 할게요. 많이 좀 말하는 거예요. 약간 양해해 주세요. 양해 못해요. 할게요. 보여주세요. 되게 궁금한데. 아니 저기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려면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더라. 아 그쪽 언니 봤어? 네 봤지. 교수님. 내가 뭐가 예쁘다고 보여요? 하이. 하고 어깨 좀 빙그레. 빵 보여줘요. 미소. 왜 이렇게 보는데? 방충망을 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요. 더 좋은 방법은 근데 이건 약간 조금 선생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우드락 검은색 우드락 있죠? 검은색 우드락을 모양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는 거예요. 그냥 뭐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도라이 같은 걸로 막 찍으세요. 찍으면은 구멍이 뻥뻥 뚫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빛이 넘어오는 그 음식 위에 때문에 빛이 빗살처럼 통과돼요. 그러면 진짜 아침에 아침에 내려오는 빛처럼 찍혀요. 되게 부드럽게 찍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초콜릿 혹은 과자 찍을 때는 되게 그런 식으로 찍습니다. 들어온 느낌으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방충망을 통과한 직사광이에요. 직사광에서 방충망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선택은 무조건 망원 렌즈 아니면은 마크로 렌즈를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음식 촬영할 때요. 음식을 만약에 안 드셨잖아요. 그걸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 한 부분만 보여줄 건데 그 음식에 대한 포인트만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접시도 있고 음식이 있으면은 접시 있는 걸 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접시를 잘라 찍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음식 사진은 웬만하면 잘라 찍게 다 예뻐요. 다 보여주잖아요. 너무 좀 부해 보여요. 그래서 마크로렌즈나 망원렌즈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라 찍는 거예요. 잘라 찍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스파게티라고 하면 스파게티랑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이라면은 볶음밥에 그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약간 클로즈업해서 잘라 찍습니다. 잘라 찍고 예를 들면은 볶음밥에 약간 접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되면 촬영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찍으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밋밋하고 이상해져요. 없어 보여요, 사진 자체가. 혹은 얘를 이렇게 찍어도 안 돼요. 안 돼요. 터져 보이거든요. 얘를 찍을 때 그냥 찍을 때는 45도로 찍으시는데 접시에 라운드가 좀 나올 정도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게 대각선에서 찍게 되면은 이 옆에는 뭐야? 배경색이 되겠죠? 바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시에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운드가 어떤
어떻게 물려냐에 따라서 사진의 그 전반적인 고도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접시로 선생님들이 그 사진의 그 사진의 그 라운드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 배경이 얘 보색이 되게 세팅하셔갖고 약간 대립되는 구도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국수나 이 알갱이들 자체에서는 조명을 받아갖고 날라가서 찍히면서 여기 디테일 질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MC의 가장 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룰을 지켜가면서 촬영을 해주셔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셨으면 그 요리의 가장 큰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파게티면 해물 스파게티인지 아니면 뭐 크림치즈 스파게티인지 또 뭐죠? 봉골레. 네? 봉골레. 몽골랜드인지 그 요리의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해물 스파게티면은 뭐 그냥 해산물, 뭐 낙지, 뭐 문어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조개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해물 같은 경우는요. 해물 사진 같은 경우는 조개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얘를 안에가 보이면 굉장히 어색해요. 안에 보이면은 뒤집어서 찍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을 보여주게 되면 안에 구멍이 파여갖고 되게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거 좀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메꿔주셔야 돼요. 맞췄구나. 만약에 치킨을 찍잖아요. 치킨 같은 요리하면 구멍이 많이 뚫려, 그 사이사이 구멍이 굉장히 많잖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컴패스트를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좀 넓은 판을 대준다. A4 분지 같은 판을 대줘야지 그 구멍 안을 빛을 채워줘갖고 식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 조밀돼 갖고 안에 구멍을 메꿔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선 좋다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선생님 촬영하실 때 보면은 대각선 구도는 절대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진 찍을 때 대각선으로 찍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각선 구도요? 어떻게? 아니 가로, 세로, 대각선 찍잖아요. 사진을 수평을 안 맞게 쪼개게 찍는 거거든요. 대각선, 예. 수평 안 맞게? 네. 근데 음식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거요. 대각선으로 많이. 근데 나중에 잡식 보시면은 음식사진 쫙 보세요. 쫙 보면은 대개는 틀어주고 찍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아까 탑뷰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탑뷰 같은 경우는요, 대개는 그런 그 해산물 요리 쪽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해산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대각선 찍게 되면은 뒤가 가리고 안 보이고 약간 좀 괴물 찍어놓은 느낌이 나거든요. 아까 우리 탑에서 찍어갖고 전반적인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사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무조건 날립니다. 특정 마진감만 하나만 붙이고 다 날려줘야 돼요. 그 이유는 너무 심도가 너무 많이 맞아버리는 각기나 클로즈업 사진이기 때문에 심도를 맞춰버리면 굉장히 사진이 지저분해지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게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심도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렌즈의 가장 낮은 심도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은 한 스탑 밝게 찍습니다. 음식 사진은 약간 어두울 필요는 없어요. 한 스탑 정도 밝게 해주시는데 이 노출 측정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팩트에 닿는 빛이나 아니면은 역광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노출을 내주면 돼요. 이제 뒤에 넘어오는 결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찍게 되면 무조건 뒤에 크게 날아가면서 요 음식을 붕 감싸준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저 왔습니다. 제가 사실 토요일날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이번이요? 네? 뭐요? 수영 촬영했어요. 무슨 수영복. 너무 농담하고 운동복 한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수영복 입고 찍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눈을 농담하고 네. 가야 돼. 중국 거기 그창 명이라는 그 회사가 있대요. 필리핀한테 거기서 한류 그 느낌을 찍어달라고 원래는 필리핀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안 했는데 제주도서 거기서 스파 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스케줄이 엉켜갖고 지금 전화 하겠다라 됩니다. 그럼 받으세요. 아니 되게 유명한
디스코리아예요. 집에 보시게 되겠네. 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래요. 그분들은 그거요. 모델비가 하루에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일 찍으니까 무슨 되죠? 많아요. 깨지는 게 많아요. 다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났어요? 저 촬영을 엎어질까요? 그다음에 샐러드 같은 경우 있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요. 스프링 사용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들 그 되게 집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국물 있죠. 만약에 과일 샐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음식 위에 뭔가 좀 색깔 있는 그 식물이 들어가면은 그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셔갖고 생동감 있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먹기 전에 살짝 마시고 확 붓는 게 아니고 살짝만 부어주면은 역광을 넣으면 되게 싱그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요리 팁이긴 한데요. 근데 뭐 데코레이션 할 때 음식 그 위에다가 가끔 올려줄 때 있잖아요. 보시면 그런 뭐 파슬리 같은 거 생파슬리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올려줄 때요. 얘를 물에다가 담가 놓고요. 냉동실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딱 꺼내고 올려면 굉장히 신선해져요. 사랑합니다. 뜨거운 밥에 기죽지 않게 올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경우는 스프레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먹지 않고 좀 광고하는 거 하고 싶다, 뭔가 보여주고 싶다면은 대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식용유를 발라요.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맨질맨질하게. 그 아까 고기 사진도 있죠? 고기 사진 사실은 다 발라요. 목적으로 음식 사진은 잘 안 먹습니다. 다 버려요. 100% 폐기합니다. 고기 폐기해요. 거기 마블링도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고기 딱 마블링 저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방을 사와갖고요. 그걸 디자인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모양을 보고 그걸 칼을 살짝 따요. 고기를 지방을 다 채워넣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걸 선생님 보고 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소비 욕을 자극해야 되니까. 우리 사진이야 솔직히 굉장히 속이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들 돈가스 튀기잖아요. 돈가스 튀길 때 선생님들을 튀기면은 돈가스가 부셔지잖아요. 가루가.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살 때는 돈가스가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그게 특별한 그 튀김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튀김가루인데요. 걔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고기 패드가 있잖아요. 뭐 마트에서 사면은 이렇게 헐렁헐렁한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튀기지 마시고요. 튀김가루 좀 더 사세요. 한 다음에 튀김가루를 이제 꽉 누르는 거예요. 싸갖고 아주 약간만 꽉 누르잖아요. 튀기면은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나와요. 살아있는 모양이. 일본식 돈가스처럼. 네, 고기를 또 꽉 누른 다음에 튀기면 돼요. 살짝 튀기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생고기를 굽잖아요. 굽기 전에. 근데 그 삼겹살 있죠? 삼겹살 이렇게 길게 팔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댁에서 드실 때 삼겹살 드시잖아요. 그 드시기 전에요. 식감을 최대한 올리시려면요. 삼겹살을 일단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그러면 젓가락 있죠? 젓가락을 이렇게 불에 이렇게 지지세요. 그 다음에 삼겹살에 딱 지지면 어때요? 찍히죠? 채즙을 쫙 나내세요. 그 집들이 할 때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아 그래요? 저희 돈이 없어갖고 여기서 저희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기 구울 때만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모양 그대로 나와요. 굉장히 그릴에 구운 듯한 느낌의 이게 만들어지긴 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음식 사진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음식 사진을 다 준비해달라고, 음식을 다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사려고 했는데, 100%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습니다. 네. 아까 사진 찍은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공부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다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하겠습니다. 네? 왜요? 뭐가 이렇게 맞았어요? 아니, 딱 넘어. 왜 다 술 먹고 술 아니에요. 맨정신에 왜 넘어져? 커피를 2개 들고요. 계단에 가다가 저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다 툭! 딱! 만약에 술 먹고 나서 갖다 드렸겠죠. 여기만 더 좋잖아요. 그거 임플란트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경치료